한국의 근대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철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철도, 한때는 한반도의 혈관이었지만 지금은 끊어진 동맥이 되어버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철도라는 건 대륙을 싱싱 달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반도의 철도는 섬처럼 고립된 막다른 길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이상한 질문, 이 모순 속에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때는 1900세기 말,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야망이 한반도를 향하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899년에 첫 노선이 생기고 1905년에 서울 부산, 1906년에 서울 신해주. 와, 정말 순식간이죠. 불과 15년 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체를 십자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철도망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911년 압록강에 다리가 놓이면서 이제 이 철도는 한반도를 넘어 만주 그리고 대륙으로까지 쭉 뻗어나가게 된 겁니다. 물론 철도가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로 대륙 진출의 발판이었습니다. 일본의 야망을 위한 거였죠. 아시아 대륙으로 군대와 물자를 가장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뭐랄까 거대한 파이프라인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죠. 이 시커먼 증기기관차. 칙칙폭폭 검은 연기를 뿜으면서 한반도를 질주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당시 제국주의 팽창의 심장이자 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대륙을 향해 힘차게 달리던 철도가 이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한반도의 분단이죠. 우리가 광복의 기쁨을 누린 게 8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아흘에 뒤인 8월 24일 북쪽에 들어온 소련군이 38선을 기준으로 모든 열차 운행을 딱 끊어버립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냉정하게 동맥이 절단된 순간이었죠. 처음엔 그냥 정치적인 선이었는데 곧이어 터진 한국전쟁이 이 선을 아예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비무장지대 DMZ가 생겨나면서 그 위를 지나던 철로는 완전히 파괴되고 땅속에 묻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신해주까지 가던 경의선, 서울에서 원산으로 가던 경원선,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던 동해 북부선까지 이 모든 주요 동맥들이 그냥 뚝뚝 끊겨버린 겁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다 막혀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철도가 반으로 딱 나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과 북의 철도는요,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길, 또 완전히 다른 속도로 달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걸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왼쪽의 남한은 경제 성장을 발판 삼아서 증기에서 디젤로, 디젤에서 전기로, 이제는 고속철도까지 정말 쉴 틈 없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오른쪽 북한은 시간이 거의 멈춰버린 것 같죠? 낡은 기술에 의존하면서 발전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결국 이 철도의 차이가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된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사진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증기기관차. 남과 북이 우리도 저거 썼었는데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지막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남한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디젤 기관차의 등장이죠. 한국전쟁 때 유엔군, 그러니까 미군이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남한 철도 현대화의 신호탄이 된 겁니다. 힘부터가 달랐으니까요. 그리고 1974년, 와, 이건 정말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상징이죠. 서울 지하철이 개통됩니다. 이건 그냥 기차가 땅 밑으로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낸 정말 거대한 도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KTX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 그냥 도약 수준이 아니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날아오른 겁니다. 이 KTX의 등장은 남한 철도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과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 끊어진 동맥을 다시 이어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 굉장히 야심찼고 또 정치적으로 복잡했던
재연결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연결의 길이요, 정말 멀고도 험했습니다. 보세요. 1992년에 우리 철도 한번 다시 이어보자 하는 얘기가 처음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러고도 한참 뒤인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고요. 또 2년 뒤에야 착공식을 하고 결국 시험 열차가 처음으로 국경을 넘은 게 2007년입니다. 56년 만이었죠. 와, 처음 얘기 나오고 무려 15년이 걸린 거예요.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죠. 그럼 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당시 돈으로만 해도 3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에만요. 이건 그냥 쇠붙이 까는 비용이 아니었던 거죠. 언젠가는 평화가 오고 통일이 될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남한의 정말 간절한 투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 2007년 5월 17일. 이게 바로 그 모든 노력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열차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만에 저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희망을 느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보시다시피 철로는 분명히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 때문에 정기적으로 열차가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결국 동맥을 수술해서 이어붙이긴 했는데 피가 흐르지 않는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길고 험난했던 철도의 여정,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반도의 철도는 시대에 따라 정말 다양한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국의 도구였고 그 다음엔 우리 민족 분단의 가장 아픈 상징이 됐죠. 또 시간이 흘러서는 남과 북의 경제적 격차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쩌면 통일로 가는 아주 가늘고 위태롭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희망의 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 한반도의 철도는 이대로 분단의 아픈 역사 유물로만 남게 될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힘차게 달리는 통일 한국의 대동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